작가님 무기력한 감정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게 힘들 때 어떻게 해나요? 감정이 좋아지길 기다렸다가 일을 합니다. 에휴, 힘들겠다. 저는 격하게 쉬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저희 대리님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쉬고 있었거든요. 쉬고 있었는데 이제 같이 뭐 편집이나 뭐 이런 거 회의할 일이 있어서 제가 쉬고 있는데 옆에 온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이 책상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왔어요. 근데 이제 일하려고 하는데 제가 막 일하기 싫으니까 뭐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아까 쉬신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난 쉬고 있었어. 하지만 더 격하게 쉬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둘 다 완전 빵 터진 거예요. 나는 쉬고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좀 더 격하게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감정을 안 돼. 일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아이고 얼마나 했었으면 이렇게 쉬고 싶을까. 쉬었는데도 더 쉬고 싶다니 얼마나 쉬고 싶었던 거니. 무기력해졌구나.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네가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해봐야 인정도 못 받고 그러니까 힘들었구나 라고 그렇게 알아주면 돼. 내 마음을 토닥토닥 알아주는 거야. 이게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최애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오늘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면, 오빠 괜찮아요. 쉬세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 놓고 자기가, 나 무기력해서 못할 것 같아요. 미친 개 막 이러면서 막 때리잖아. 자기는 되게 막 확대하고 남한테 되게 잘해주고. 아니야. 그 남한테 하는 말이 내가 나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인 거예요. 그게 나르니까 내가 막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 있죠? 쟤 불쌍해서 어떻게 제가 저거 어떻게 막 그게 내가 경험했던 거니까 아는 거잖아요. 나한테 하고 싶었던 말, 나한테 하고 싶은 행동이라고. 네. 작가님, 저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법이 궁금해요. 적이 생길 걸 알면서도 제 마음에 당당해지고 싶습니다. 일단 이 질문만 한번 해볼게요. 자랑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자랑해서 앞에 있는 애들이 도둑들이에요. 근데 내가 가서 나 돈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죽도록 맞겠죠. 돈을 내놓아도 맞고 안 내놔도 맞아요. 다음에 또 만난다? 얘네가 나 잘해줄까요? 또 때려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지혜로운 자라면 하나도 없는 척을 하거나 아니면 있는 걸 들키면 안 되겠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게 아니고, 자랑을 해도 함께 기뻐해 줄 사람 앞에서 자랑하면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그런 지혜를 가지는 거죠. 내가 맛있는 게 있어요. 김치가 너무 맛있어. 제가 외국에 있었을 땐 김치가 너무 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치를 너무 맛있는 거를 이제, 먹자라고 했을 때 유럽에 있는 애들은 김치가 맛이 없어. 냄새도 싫고 보기도 싫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인들이 막 모여있는데 내가 6개월 이상 막 김치를 못 먹은 애들인데 내가 김치를 딱 보여주면 그래서 기뻐하잖아요. 그럼 내가 김치를 누구랑 같이 나누는 게 지혜로운 거겠어요. 내 마음 안 상하고.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도 이걸 함께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나누는 게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당당해지고 싶다라고 해서 아무 때나 막 내 김치를, 내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를 꺼내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결국은 축하받고 싶어요. 이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 좋겠죠. 저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항상 웃어요. 이게 괜찮은 걸까요? 괜찮겠어요? 그거 조커잖아요, 조커. 조커인가? 항상 입 이렇게 찢고 웃는, 그거잖아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항상 웃는다. 복수하고 싶다라고 상상 속에서 죽여버리세요.
꿈속에서 그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타 죽으면은 아마 멀쩡해질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최면 치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최면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죠. 무의식 깊이 들어가게 해서 잠재의식에서 그 대상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해요. 그럼 그 대상이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 대상한테 하고 싶은 행동,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뭘 하고 싶습니까?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현실에서는 하면은 경찰서에 끌려갈 만한 모든 일들을 다 해버려요. 다 불살라버리고 찌르고 죽이고 뭐 이런 걸 다 해서 내 마음에 억눌림이 없도록 다 털어버려요. 죽여도 괜찮아. 꿈에서 죽이는 거 괜찮잖아요. 상상 속에서 죽이는 거 그냥 강력 추천합니다. 상상 속에서 안 죽이고 참으면 나중에 그 사람 만났을 때 칼로 찌르게 되고요. 내가 상상 속에서 난도질해서 죽여버리면 그 사람 만났을 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왜냐면 이미 여러 번 죽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나중에 저랑 미라클 터치에서 이제 최면 치료 받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적어놓고 그걸 스스로 녹음을 해놓으세요.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 이걸 이제 한 10분 텀으로 죽이고 싶다라고 막 그 종이에 죽이는 걸 적거나 그림으로 죽이는 걸 표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억눌린 마음이 죄책감 하나도 없이 쫙 표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누군가 인도해주면 좋긴 한데. 좋네요. 눈물이 납니다.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인데 큰 위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울어야 돼요. 울고 화내야 돼. 내가 누구한테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화가 났잖아. 화가 너무 나면 근데 이 화가 난 걸 아니 왜 그래요 나한테? 그래서 미안해요 라던가 막 이러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내가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만났을 때 화가 안 나는데 내가 너무 놀랐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야 네가 참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 마음을 눌러놓으면 그 사람이 있는 방향만 봐도 싫고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만 봐도 싫고 그럴 테니까요. 이게 엉뚱한 데서 분노가 터져 나와요. 그거를 상상 속에서 꿈속에서 사람 죽인다고 누가 잡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상상 속에서 감정을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다. 화가 나도 안 난 척, 슬퍼도 안 슬픈 척 하는 거죠. 감정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웃는 거랑 똑같죠. 내가 이러면 안 돼 라고. 아니에요. 나쁜 감정은 없어요. 다 느껴도 상관없어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한다. 맞아요. 그래서 증오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잘 웃잖아요. 안 들키려고.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웃잖아요. 아, 제가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칼이 있는 사람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들키지 않고 싶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라고 억누르니까. 화나 불안, 서운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라고 내 탓으로 돌리죠. 절대 아닌데. 근데 누군가 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부족했어. 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화가 나거나 부정적 감정을 느끼면 그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통제하지 못할까봐 두렵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를, 불이 났는데 꺼버리지 않고 불을 문을 닫아서 숨겨버린 거예요. 자꾸 이 불이 그럼 점점 타서 집을 다 태우고 있는데도 태울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이 불이 이렇게 커지다니 어떻게 다 태우겠어? 라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눈물을 보이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눈물을 보이거나 감정을 보이거나 창피한 걸 들켰다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거를 다른 사람이 알았다거나 하면 그냥 평균적으로 창피하는 정도가 아니고 치를 떨면서 안 된다. 뭐 이런 거 들키면 안 돼. 너무 수치스러워. 집안에 뭐 영예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다 감정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칼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분노의 감정 이면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는 소소한 짜증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분노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화는 하나의 감정일 뿐이지 이게 위험하거나 나쁜 게 아니죠.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화는. 피할 수 없는 감정 누구나 겪고 피하기가 어려워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화가 느껴진다라고 했을 때 적절한 순간에 잘 알아차리고 올바르게 표현할 수만 있다면 화는 나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해결되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을 때 내면에 있는 대표적인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뭘까요? 여러분, 예전에 막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고 막 이랬던 분들은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강렬한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가 자주 폭발하는 부모라면 아마도 그들의 어린 시절에 화를 잘 표현하거나 적절하게 참는 걸 보여주는 좋은 롤모델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를 잘 표현하거나 참는 것을 배우지 못한 부모를 보면서 자란 자녀는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감정을 느끼지 않을 거야 라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최대한 부정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감정을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그 사람 탓을 하고 비난하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부모님의 여러 측면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이걸 바로 심리학 용어로 내재화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생활에 이런 규칙이 있구나, 이런 가치가 있구나 라는 걸 배워나가는 거죠. 여기 20대 경석 씨의 예시가 있어요. 차를 탈 때마다 소변 때문에 실수하면 어떻게 하는 불안과 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차 타는 걸 피하죠.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생기면 매우 긴장을 합니다. 물을 아예 안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의 내면에는 억눌린 분노가 있었습니다. 수시로 아버지가 너무 화를 많이 냈고 어쩔 수 없다고 느끼면서 나는 되게 무기력해졌고 내가 아버지를 찔러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 분노, 때릴 수도 있다라는 그 분노를 꾹꾹 누르느냐고 억누르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다 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의식으로 자각하기에는 감히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상상을 해? 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꾸 학대하게 되는 거죠. 화를 느끼면 분노가 터져나와서 아버지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엄청난 공포가 그 안에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의식으로 떠올려서 이해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린 경석이는 아이로서 느낄 법한 화나 억울함을 한 번도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억압되었던 화의 감정이 의식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한 공포가 소변을 참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이 불안하고 같이 연결돼 있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런 경우 있다고 해요. 자기 감정을 너무 억누르면 소변을 안 보는 거, 소변을 참는 거에 대한 걸로 간다고. 제가 봤던 그 책에는 이제 너무 혼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는 소변을 보는 것도 내가 원할 때 하면 안 돼 라고 스스로를 벌주는 거이기도 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소변을 너무 불안하니까 자주 마려운, 긴장하니까 우리도 시험 보기 전에 막 계속 화장실 가고 그러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이 사람은 항상 시험 보기 직전에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다루는 법을 알려주고 소변에 대한 강박적 불안으로 편안해질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면의 억눌린 분노는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분노의 감정에는 여러 요소가 연결된 경우도 많습니다. 수치심이 자극이 되어 화가 날 수도 있고 두려움으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극한의 무기력으로 화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 이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화가 느껴질 때 한 걸음 내가 물러서서 바라본다면 이 감정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이해하기 위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걸음 딱 뒤로 약간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왜 화가 났지를 살펴봅니다. 이 간격이 중요한 이유,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막 화가 다 불태우는 것처럼, 홍수처럼 너무 크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너무 절망스럽고 참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 어떤 상황이지? 화가 나기 조금 전에 나랑 지금의 나랑은 뭐가 다를까? 왜 나는 이렇게 화가 났지? 뭐가 이렇게 자극을 한 거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호면에는 막 풍랑이 일어도 깊은 바닷속은 항상 되게 고요하잖아요. 나의 내면은 내가 거칠게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안정되어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참 나, 근원의 나, 신과 닮은 나, 신인 나, 이 안정된 나, 미래의 나, 요런 나의 실제 모습은 관찰자로서의 나는 안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야지 일어난 상황을 파악하고 나의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 제대로 표현하기 위한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화날 때는 신체에서도 당연히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신체 반응을 한번 살펴봅니다. 화가 나기 시작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기 전에 더 빨리 내 상태를 알아차리고 잘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보통 심장이 막 빨리 뛸 때는 화가 나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어도 겉으로는 내가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 이 상황에서 지금 좀 벗어나 보자 라고 하는 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그거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수술하는데 만약에 제이미가 수술을 받아요.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피터 잘할 수 있어. 피터는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이미가 수술대에서 선생님 제 이름은 피터가 아니고 제이미예요. 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제 이름이 피터입니다. 수술하기 전에 긴장되니까 그 선생님이 스스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터 잘할 수 있어. 긴장하지 마.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회피랑 다르다고 합니다.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바라보고 대처하는 거니까요. 가슴이 두근거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시간을 줘야 한대요. 화가 나도록 한 상황을 일단 잠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고 화장실 가거나 아니면 물을 마시거나 밖으로 나와서 심호흡을 하거나 하늘을 보거나 했던 것 같아요. 물을 한 잔을 마시고 복식 호흡을 하거나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는 강아지 동영상을 보면 마음이 안정된다고도 합니다. 밖으로 나가 걸을 수 있다면 그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죠. 어떤 말보다 일단 내가 속한 그 물리적인 환경을 바꿔주는 거, 그 다음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화났을 때 어떻게 하면 나의 감정에 반응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